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움직임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일단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에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이루어지는 FOMC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또 미증시의 움직임까지 큰 방향성을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측면에서 어제의 코스피와 어제의 나스닥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나스닥 분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사실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해서 장이 끝나는 마감 때까지 큰 등락폭 없이 횡보의 시장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좀 관망세의 모습이고요. 다만 좀 의미를 부여한다라면은 나스닥의 지수 움직임들이 FOMC를 앞두고 이틀 연속 상승했다. 일단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망세뿐만 아니라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발표,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0.5%에 대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를 시켰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주식, 그러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선반영했다라는 기인식이 상당히 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 지수의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장의 출발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 가까워지면서 꾸준하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전강 후 약의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과 하락에 대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출발했던 위치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봉 상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좀 연출된 상승폭을 반납한 차트이지만, 어제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한다라면은 전반적인 매매 동향이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대 매수는 상당히 오랜만이고요. 물론 이제 한 달 기간 동안에 매수세가 나왔던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외국인의 출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 이 순매수세를 좀 체크해 보겠는데, 자, 어제 기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대형주 쪽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대표 산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이끌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대형주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물론 이제 시장이 FOMC 발표, 마지막 결과 발표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금의 바닥 위치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변동이 나오더라도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저점이라는 것에는 큰 변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좀 참고 인내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건네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심택입니다. 대놓고 심택이에요. 자, 제가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야기 많이 건네드렸죠. 정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개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꼭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심택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매출액이 4,17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39억 나왔는데, 사실 이 수치보다도요, 전년비 대비해서 매출액은 48%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48%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심택,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을 했는데 주식의 위치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2분기, 하반기 때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된 자료 보면서요, 심택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모두 다 메모리 기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세대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DDR4에서 DDR5로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PCB 기업들에 대한 마진 개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제가 작년이 아닌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추천 2주년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 그 내후년이 올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상당히 좋은데 저는 내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의 움직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뭐 DDR5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크게 설명할 일은 없지만은 이전보다 칩셋에 대한 부분들이 칩 전판으로 크게 탑재가 되어 있고 기능 자체가 DDR4보다 성능이 2배가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판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칩셋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판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패키징 기판, 제가 이제 비메모리 쪽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섹터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과거에서부터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그리고 DDR5에 대한 D램에 대한 세대 교체는 100%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비메모리 쪽에 집중한다라면 두 가지 테스트가 중요하고 패키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자, 이 PCB 기업들은 패키징 산업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단어 많이 보실 겁니다. FCBGA라는 이 단어를 많이 보실 텐데, 뭐 간단히 말해서 제가 플립칩 기술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 FCBGA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심텍은 FCCSP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FCBGA도 이제 주력이기도 하지만은 FCCSP에 대한 공백에 대한 현상 때문에 심텍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쪽에서 올해 FCBGA 쪽 기판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가 이 안에서 투자를 가장 가까이 했던 기업이고요. 코리아 서킷도 못지 않지만은 코리아 서킷은 모바일 쪽에 대한 성격도 강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한데요. FCBGA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지만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FCBGA에 대한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판에 대한 낙수 효과.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의 기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C라는 것에, 그러니까 노트북,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이 된다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탑재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CBGA에 대한 인기도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있는 CSP 그리고 또 시스템인 패키지 기타 등등의 모바일 칩까지도 모두 다 낙수 효과를 같이 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심텍은 여기에서 모든 구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와서는 CSP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써 있죠.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심텍은 어플리케이션 매출 나오고 있는데 PC 쪽에 그리고 서버 쪽에 그래서 D램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기업입니다. 사실은 심텍 같은 경우에는 DDR5 교체에 가장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큽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 대한 비중도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이 FCCSP라고 해서요. 플립칩 칩 시스템 패키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FCBG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이 있으면은 그 칩보다는 기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FCCSP 같은 경우는요. 이게 칩에 대한 크기하고 기판에 대한 크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래서 모바일 쪽 향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심텍이 만들고 있는 FCCSP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BGA뿐만 아니라 CSP까지도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PC 서버 쪽으로도 같이 공급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CSP를 모바일로만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PC와 서버 쪽의 공급에도 상당히 유리하다. 제가 바로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모두 다 서버부터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서버. 그래서 반도체의 밥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이 심텍과 같은 기판 회사들의 밥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하여금 심텍이 그동안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의 심텍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위치가 높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앞으로 극성수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일단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심텍이라는 이 종목을요, 벌써 이제 2년이 좀 돼갑니다. 2020
2020년도 6월달, 7월달에 가장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시간만 나면은 힘대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사실은 신고가 위치까지 다시 한번 또 재도약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팔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안 팔아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 3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신규 접근하신다라면은 실적 발표 나왔던 어제 그리고 오늘 위치에서 하단에 대한 박스권을 좀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FC BGA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대덕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대덕전자 신고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추천주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부터 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번에 대덕전자를 일주일 동안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실적 발표 기대와 함께 같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향 쪽으로 해서 반도체 PCB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용 보도록 하죠. 자, FC BGA에 대한 투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와 같은 이제 투자가 진행될 때 가장 그 결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대덕전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PC 서버 네트워크 성장, 그리고 또 전장 부품, 특히나 자율주행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대덕전자에 대한 결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못지않게 실적 성장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PCB 기업들이 서버와 네트워크, PC 쪽으로 이야기 많이 들고 있지만은 모바일 쪽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바일은 인기가 없어요. 신제품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야기 드릴 것인데, 준비된 자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의 비중은 패키징에 있고요. 향후에는 모바일 쪽도 기대해보자. 그리고 지금은 낸드도 엄청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IM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와 영업이익을 조금 비교해준 차트인데, 삼성전자의 투자를 가장 잘 따라가는 기업이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는 올해 삼성전기, 그 LG 이노텍의 투자보다 먼저 투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투자와 함께. 그래서 준비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가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언제든지 준비 태세로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드리기 시작했던 이야기들은 6월달, 7월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실적 성장, 서퍼야 되는 내용들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난주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아주 짧지만은 신고가 위치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또 공략한다라면은, 저는 21선 위치로 해서 전후로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신고가 위치에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눌림목, 언제든지 눌림목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매수가 밴드는 29,500원에서 31,000원까지 이야기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에 대한 라인도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밴드를 이야기 드리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4만원 제시하겠고요. 손절할 때는 27,000원 제시하겠는데, 사실 손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데코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